안녕하십니까, 이동건 선생입니다. 자, 강론도 굉장히 신나는 마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목차 앞부분을 보니까 요런 속담이 있네요. 인디언들의 속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상에 오르거든 반드시 뒤를 돌아보고 너의 영혼이 따라오는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보이지 않거든 숨을 고르고 차분히 기다려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만 스쳐 지나가는 인생의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바쁘겠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유아교육 개론에서 유아교육 강론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1, 2월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너그러운 마음,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이었다면 이제 3월이라는 숫자가 딱 찍히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시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더 바쁘게 되고 좀 더 서두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좀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2월 보내니까 어때요? 거의 50일 넘게 지나갔잖아요.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한 58일? 거의 60일에 가까운 시간들이 훅 하고 지나갔어요. 정말 정말 훅 하고 지나가게 됐는데 결국은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들 3월부터 10월까지 있는 시간들도 훅 하고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시간들을 좀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뭐 간직해서 뭐 하겠냐라고 싶겠지만 또 우리가 또 할머니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100세 시대에서 정말 이렇게 뭔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 어떤 정상을 향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올라가는 그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그죠? 그리 길지 않아. 그리 길지 않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노력하는 이 모습들이 나중에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는 참 아름다웠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되게 힘들었을 때 이거 빨리 지나가고 어른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른이 되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처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지금이 가장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고통이 아니라 깨끗한 고통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우리가 항상 OT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깨끗한 고통을 자발적으로 견디잖아요. 그래도 등산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천국의 계단도 올라가고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내가 보람도 얻고 성취도 얻고 승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재를 좀 더 향유하고 즐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임용고시를 보는 이 순간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임용고시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임용고시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유형 분석이 있고요. 이게 목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목차가 좀 더 깔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목차를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목차 이 PDF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출력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이제 형광펜을 그으면서 따라오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몇 회독을 했는지를 기록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약한 파트에다가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1회독 했구나, 2회독 했구나, 3회독 했구나.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 1, 2, 3, 4, 5회독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아가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약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나는 동작 교육의 기초를 몇 퍼센트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아. 이거는 9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점점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다시 회독수를 늘려서 예를 들어서 뭐 70%로 떨어졌으면 다시 회독수를 올려서 100%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차를 갖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계속 이렇게 안쪽에만 있으면 나무만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나무에서 잠깐 멀리 떨어져서 숲속에서 어떠한 목차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데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거 보고 나서 구조화 자료를 보게 되면 구조화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목차를 좀 더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좀 더 표현을 한 거구나. 그리고 좀 더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갔구나. 우리의 공부는 폴더다. 그 폴더가 상위 폴더와 하위 폴더로 구분이 되고 상위 폴더와 하위 폴더를 나누는 것들을 우리는 피아제에서 배웠죠. 유목 포함, 유목화, 분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각가지에 있었던 비슷한 유형, 유사한 것들, 공통적인 것들을 하나의 폴더 안에 즉 공통성에 따라서 묶어 내려감으로써 우리의 기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전체 신체에 대한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개론 같은 경우에는 뭐 빵도 있고, 그렇죠? 빵이 굉장히 많죠. 0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해서 강론 같은 경우에는 0을 찾아볼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이렇게 교육 과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0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체 같은 경우엔 정확히 얘기하면 신체 건강 안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4년도에 이렇게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과도하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출제가 되면서 15점까지도 출제가 된 영역이다. 그럼 결국은 신체는 계속 한 문제네, 그죠? 신체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건강 안전이 있다만 하다면 영역이 신체는 어느 정도 할까요? 신체는 요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5점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5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번처럼 10점이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그죠? 그러면은 어떤 게 가성비가 좋아요? 그죠? 얘가 가성비가 엄청 좋죠. 예. 신체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실 건강 안전은 아까 동그라미보다 더 커요. 고시문을 보니까 뭐 꼭 계속 안 나올 건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시문 나오는 횟수가 2019 개정 누리과정 들어오면서부터 확 줄었죠. 고시문 자체가 나오는 것들은 확 줄었고 여기가 고시문이잖아요. 고시문이 확 줄었고 신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20년도까지 하게 되면은 1점이 출제가 되었네요. 뭐 그래도 뭐 방심할 수는 없겠죠. 좀 약간 치사하죠 고시문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공부가 좀 안 될 때 좀 너무 기계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운동을 보니까 요거는 뭐 따로 설명드릴 이유가 없어, 그죠? 보니까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자, 여기서부터 동작의 요소, 그 다음에 기본 동작, 체력 요소, 동작 교수 학습법. 뭐 이거는 뭐 그냥 여기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가면 됩니다. 여기는 여기서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은 내 잘못이다. 무조건 내 잘못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냥 요 정도 뭐 비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러는데 결국 비어 있더라도 나온다는 거, 그죠? 그리고 결국 비어 있더라도 나온다는 거. 이거 기출 정밀 분석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요 정도 비어 있는 것들은 비어 있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간헐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1번 로마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 출제가 된 적이 거의 없죠. 뭐 이 지도상 유의점 같은 경우야 뭐 어디 놀 데 없어가지고 놓은 것들이고, 자,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지금 특수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 위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에서 출제된 영역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접근법부터 시작하는 요 영역 있잖아요. 요 영역이 사실 이렇게 한 번 출제가 되고 나서 극적 접근법도 언급은 됐습니다. 여기서 언급은 됐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접근법이. 그래서 이 접근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그러니까 전체가 S급이라면 굉장히 스페셜급이라면 이쪽은 조금 낮은 등급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랑 A 등급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C랑 D가 조금 확률이 좀 낮은 것들, 뭐 빵 퍼센트는 없겠지만, 그리고 애매한 애들이 애매한 애들이 이제 B급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건 뭐냐? 요거는 그 비문학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문제는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출을 할 때 요 문제는 체육 임용고시를 보는 선생님들도 이것까지는 우린 안 배운다라고 하는 내용을 체육 교수들이 가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이제 유아교육학과로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가 막 이제 국어교육학과, 수학교육학과, 막 영어교육학과,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범대 나온 분들이 이제 평가원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제 유아교육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신체 운동이면 체육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겠지 뭐.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우리 동작 교육 교수님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보통 이렇게 동작 교육을 진짜 잘 전공한 선생님들은 딱 문제만 봐도 이게 체육 교수가 냈는지 그다음에 우리 유아교육 교수님이 냈는지 딱 보이거든요. 근데 이쪽 주변에서는 한 요 정도인가? 요 정도에서 체육 교수님이 몇 번 들어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최근에는 동작 교육 교수님들이 우리 유아교육학과 교수님들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고시문 출제대가 된 것들 그리고 건강이네요. 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 운동이고요. 첫 번째 동작 교육의 기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나온 부분은 없지만 특수해서 출제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작 교육의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밑줄 그은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제가 보려고 한 거예요. 제가 보려고 한 거고. 뭐 딱히 선생님들 뭐 시험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된 게 밑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형광펜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뭐 그거 다 자유지. 녹색도 밑줄, 그 다음에 주황색도 밑줄 그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하면 됩니다. 이번에 합격수기 최근에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색깔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합격수기 보시면서 자기에 맞는 색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다 처음에는 밑줄로 시작을 했다가 그냥 형광펜을 써도 되고, 중요한 건 이렇게 색을 쓰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이 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가독성 있게 보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밑줄을 그었을 때, 형광펜을 썼을 때, 무슨 뭐 색연필을 썼을 때, 어떤 방법을 뭐 스티커를 붙이든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내가 당사자인 내가 봤을 때 가장 그 가독성이 높은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가독성이 높은 게 누군가에게 가독성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다. 나는 하나의 참고 어떤 기준표를 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론부터 들어오셨던 선생님들은 계속 듣던 말인데 좀 강론 초반이니까 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건 뭐 D급이겠죠.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동작 교육의 개념이 뭐 있냐 뭐 이런 것들이죠. 역사 뭐 이런 것들. 자, 동작 교육의 토대가 되었던 체육이라는 게 있었고요. 실제로 우리도 예전에 체육이라는 용어를 썼었던 적이 있습니다. 99년도 책들 보면은 이제 체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최근에도 유아체육론이라는 책이 있던데요. 예, 최근에 나오는 유아체육론은요. 유치원에 보시면 체육 선생님 가끔 오시죠. 예, 그분들이 이제 그 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보는 전공서 이름이 유아체육론입니다. 유아체육론은 유아교육학과의 전공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체육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그 강릉원주대 김은진 교수님한테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요. 석사 때. 자, 신체를 통한 교육. 그러니까 체육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체육이랑 동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용어 중에서 어떤 말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한다 하면서 이제 논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게 멈춰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 막 이래가지고 했었거든요. 여하튼간에 신체 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 그러니까 신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동작 교육으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집단으로 뭐 예전에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빰빰빰빰빰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이제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에어로빅 같이 그렇게 하던 어떤 전통적인 그런 방법들의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라반이 되게 이 동작에서는 되게 조상님 같은 분인데요. 라반 교수님이 이런 것들에 반대를 하면서 신체적 정서적 발달, 경쟁보다는 뭔가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을 강조했었다. 그래서 라반은 뭐 이렇게 정의를 했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작 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 인간 발달과의 관련성. 이
이라는 챕터로 분류를 한 거, 요 부분이 S급입니다. 왜? 특수에서 기출이 됐고요. 이렇게 봐도 출제가 될 만한 게 요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갈라휴라고도 부르고요. 갤라휴라고도 불립니다. 갈라휴, 갤러휴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분도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요거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동작을 위한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동작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정의를 쓸 때 그 정의에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정의 그 자체 이 정의만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만약 이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재정의를 할 수 있을까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유연하게 만드세요. 물론 뭐 전공서대로 쓰는 게 좀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서 내 말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중용 너무 지나치게 나만의 방식으로 가는 건 절대 안 되겠지만 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작 그 자체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본 동작 그 자체를 가르친다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동작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동작 그 자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들 어떤 움직임을 강조하는 겁니까? 동작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기능적인 움직임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초가 형성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그러니까 동작 그 자체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능력은 나중에 뭐 좀 고난이도의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작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동작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진 않을까? 물론 당연히 동작을 배우게 되면 그 동작도 기초가 되긴 하겠으나 그게 바로 동작을 통한 학습입니다. 자, 동작을 통한 학습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죠? 통해서 무언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죠? 동작은 이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때는 동작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작 그 자체, 즉 기본 동작 그 자체를 가르쳐서 기능적인 움직임을 강조했다면 동작을 통한 학습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쵸?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통으로 얘기하게 되면 전인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 그 자체가 아니라 동작을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한다? 어떤 목적을 가진다? 예, 전인 발달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제 동작보다는 그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나타나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걸 나타내는 기능적인 움직임보다는 어떤 움직임? 예, 표현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더라라고 하는 것들로서 특수 2019년도에서 동작을 위한 교육, 동작을 통한 교육 이렇게 한 다음에 왜 동작을 통한 교육에 속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쓰라고 하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이렇게 각각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차이점 같은 거 공통점 같은 거 이렇게 서술하는 문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서술하는 문제 우리한테 올 수 있겠죠. 특수 2019년이니까 그렇죠? 20, 21, 22, 23, 24, 25 괜찮다. 6년 텀으로 해서 우리한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요거는 확실하게 S급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작 그 자체니까 기능, 동작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다. 전인 발달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한번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동작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뭐 자아 개념 이런 것들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작 교육에는 뭐 움직임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부분들도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신체를 어떻게 움직여 보고, 그래서 내 신체 능력이 어느 정도를 탐색하는 것도 이제 동작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의 정의들이 있겠죠. 한번 이거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발달의 원리입니다. 이게 사실 이건 발달에서 다 했던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발달의 원리가 원래 그 발달에서도 중요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봅니다. 네. 자, 뇌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발달한다. 우리 두미 방향의 원리로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 운동과 머리 운동, 손의 협응 동작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근데 이게 좀 이제 신체로 오니까 좀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챙겨 가시면 돼요. 눈 운동과 머리 운동 손의 협응 그 후에 서고 걷기 다리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두미 방향의 원리
원리로 설명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이제 두미 방향 원리로 설명될 수가 있다. 뇌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발달된다는 측면들. 이 특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이걸 거꾸로 동작 능력은 뇌에서 가장 먼 부분부터 발달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 쓰시오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요 앞에 있는 짙은 색깔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동작 능력은 중심 부분에서 말초 부분으로. 근데 이게 동작이라고 적혀져 있긴 하지만 이게 뭐 발달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은. 그죠? 결국은 두미, 근원, 세분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없죠. 동작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이게 뭐 우리 이거를 뭐, 뭐 동작은 다른 방향으로 갈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말초. 그래서 물체를 손으로 잡을 때 먼저 어깨와 팔꿈치가 움직이고 다음에 주먹이나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예시들도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근육에서 소근육, 즉 세분화 방향의 원리로서 몸 전체 근육을 움직인 다음에 팔근육 그리고 손목과 손가락 근육을 움직여서 놀잇감을 만진다는 예시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양방에서 일방으로 발달한다.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에서 잠깐 나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상하 양방 관계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점차 어느 한쪽 위주로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수평적 동작에서 수직적 동작으로 한다는 것들. 그래서 걷거나 달리는 수평적인 동작에서 뛰고 그 다음에 안감질이라고 해서 한 발 뛰기 뭐 이런 수직적인 동작을 학습하게 된다. 이거 나중에 이제 동작의 명칭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게 어떤 게 수평적인 동작이고 어떤 게 수직적인 동작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특수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잘못된 거 두 가지를 써라. 그래서 운동 능력은 뭐 이거 아닌데 이건 긋지 마요. 이거만 잘못된 건데 그죠? 이거 왜 잘못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니은 이거 왜 그어놨지? 이거 지워버려야지. 지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뭐 동작 교육의 목적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신체적 능력, 지각 운동, 그 다음에 동작 교육을 통해서 수학, 과학, 언어, 사회, 정서, 음악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고 수단으로 삼아서 이걸 통해서 뭐 이거 등등등등등을 할 수가 있고요. 통해서 심미감 창의적, 그러니까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발달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작 그 자체 신체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도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 자, 동작교육 내용 선정의 원칙입니다. 이게 왜 C급이냐면, 잘 나와 있는 전공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C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거의 안 나와 있어서 빼려고 하다가, 방송대책에 나와 있어. 그죠? 전인옥 교수님, 그 다음에 방은영 교수님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있었으면 빼려고 했는데, 방은영 교수님까지 있어가지고. 유아체육로는 뭐 사실 우리 전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뺀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전공서 2권 이상이 있으면은 평가원에서 출제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C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당연한 뭐 제목만 알아도 알겠죠. 발달 적합성의 원리로서 유아의 신체적 발달 그 신체적 발달을 고려해서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과 생활 중심의 원리는 뭐냐면 유아에게 일상적으로 가까운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회교육으로 가게 되면 동심원적 원리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나를 먼저 알고 우리 가족을 먼저 알고 우리 동네를 알고 우리 나라를 알고 그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로 가듯이 마찬가지 이제 동작 교육 또한 유아들과 일상에서 밀접한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뒤에 이제 교수학습의 원리 배우게 되면 맨 마지막 교육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여기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중심의 원리, 동심원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다음 학습 계열화의 원리는 나중에 가시면 마찬가지로 교육 과정에서 타일러의 나선형의 원리를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 1세 때도 봄을 공부하고요. 만 2세 때도 봄, 만 3세 때도 봄, 만 4세 봄, 만 5세 봄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도 초등학교 1학년도 봄, 초등학교 2학년도 봄이라는 과목이 있죠. 제목은 똑같고 주제는 똑같지만 그래서 반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만 1세에서 배우는 봄의 내용과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봄의 내용이 같겠습니까? 안 같겠죠. 위계를 지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이 배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선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선형으로. 그래서 뭔가 반복이 되면서 위계를 지녀서 뭔가 그 심화
해서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학습 계열화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놔뒀다가 나중에 그 과정에 가가지고 나선형의 원리, 동심원의 원리를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 와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의 원리라고도 이야기하고, 다양한 동작 교육의 내용이 통합되고, 다양함과 통합, 다양한 동작 경험을 하게 해주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합시켜서 경험되도록 하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 통합, 발생학다, 발달 적합성, 생활 중심의 원리, 학습 계열의 원리, 다양성과 통합성의 원리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능력의 발달 단계, 이제 갈라휴, 오즈문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특수에서 특수가 다 이렇게 앞장서서 우리한테도 출제가 되긴 했었어요. 언제냐면 이게 2012년도에 우리도 출제가 됐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휴와 오즈문, 또는 갈라휴는 인간 운동 기능의 발달 단계를 연령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을 하였다. 어떻게 구분하였냐? 어떻게 하냐? 방은영 교수님이네 또. 그래서 반, 초, 기, 전으로 구분을 했었다. 반, 초, 기, 전. 그래서 2012년도에 이렇게 생략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특수에서도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S등급이라도 얘는 등급이 좀 떨어지겠죠. 왜냐면 우리가 영화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히 기본적 동작일 거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기출된 부분도 기본적 동작에 있을 거고, 하지만 우리의 이런 방심함을 좀 노려서 이전에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긴 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도 어느 정도 등급이 있다. 그래서 뭐 어느 등급이고 이것들을 뭐 무지개 색깔을 칠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마음속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좀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중요한 부분 5번 볼 때 덜 중요한 부분 2번 보고, 더 중요한 부분 팍 집중할 때 다른 부분 살짝 집중하고, 약간 요런 어떤 연안과 짙음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단계 반사적 동작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자극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신체가 움직이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거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죠? 그냥 신생아 으앙 막 태어났어. 그래서 입술에 무언가 닿으니까 막 빨아, 빨기 반사. 그 다음에 뺨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니까 그 방향으로 움직여, 방향 반사. 그 다음 발바닥에 자극을 주니까 발바닥이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쫙 폈다가 오므리는 바빈스키 반사. 우리 옛날에 발달에 배웠던 것들. 자, 모로 반사. 어떤 자극적인 소리가 나게 되면 팔다리를 이렇게 벌리다가 이렇게 오므리는 모습을 보이는 모로 반사. 난 그 동작으로 보고 싶은데요. 예, 유튜브 보시면 많이 나와 있겠죠. 예, 잡기 반사. 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전에 간호사가 딱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게 되는 그 잡기 반사. 그 다음에 제 2단계를 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때는 의도적이지 않았잖아요. 이때 스스로 내가 이쪽으로 움직여야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이때는 내가 움직이려고는 의도가 없죠. 그냥 뭐가 들어오니까 빠는 거고, 뭐가 딱 오니까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초보적 동작은 이제 드디어 의도가 생겼습니다. 근데 어떤 동작이다? 예, 초보 운전 단계다. 초보 운전은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빠르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빠르게 달려가지 못하죠. 자동차가 막 조금씩 가다가 그러잖아요. 그런 동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 초보 운전 같은 동작이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의도적인 동작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보통 초보적 동작이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면은요, 앉고서기,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것들은요, 기어가는 동작, 걷기. 그러니까 최고 많이 하는 게 그냥 걷기까지입니다. 걷기까지. 조작 동작은 손을 뻗치는 거. 그 다음에 조작 동작은 뭐냐면 이제 이동 비이동은 알겠죠? 제자리 동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저기 어디냐? 그 고시문에는, 지금 고시문 보시는 분들은 제자리 동작이라고도 되어 있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때는 이걸로 배웁니다. 이게 보다 공식적인 언어예요. 고시문 나올 때는 제자리, 여기에서는 비이동 동작으로 배웁니다. 안정 동작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조작 동작은 사물과 함께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물에 손을 뻗치는 것과 그 사물에 물건에 잡았다가 놓는 거, 여기까지를 초보적 동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단계 기본 동작, 기본적 동작.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번역의 문제잖아요. 그 어느 나라 말에도 펀더먼털 무브먼트라고만 되어 있지, 기본적
적 동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없어. 그죠? 사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제가 글쓰기 어떤 기자님이 쓴 글을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쓰지 말아야 되는 말, 그러니까 좀 줄여야 되는 말이 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적을 버려야 글을 잘 쓰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처럼 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글이 좀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 동작하면 되는데 기본 적 동작, 그러니까 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나쁜 습관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번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뭐 적이 하나 있네 없네 가지고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이라고 하셔도 되고 기본 적 동작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누가 번역하느냐의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초보적인 동작에서 다양한 기본 동작, 다양한 기본 동작이 들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다양한 기본 동작에는 걷기도 있고 달리기도 있고 뛰기도 있고 뛰어넘기도 있고 오르기도 있고 당기기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제가 카페에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으로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동작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동작들을 아이들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다 뭐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겠지 당연히. 그죠? 네. 그 다음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세분화되고 정말 정확한 움직임은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하겠죠. 왜? 여기서 발달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왜 있습니까? 그 여기가 끝이어야 되지. 그죠? 뭔가 부족해야 함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뭔가 부족하다, 정확성이 부족하다, 세부화된 움직임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니까 이거를 뭐 세 가지 단계로도 나누는데요. 명확히 구분되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우리가 동영상 본 다음에 야 너 초기 단계야, 야 너 기초 단계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인데. 그래서 잘 출제가 안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된다면 어떤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봐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단계입니다. 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최초의 의도 있는 행동을 시도하게 된다. 아까는 그냥 의도하는 행동이 시작된 게 초보 운전 단계, 즉 초보 동작 단계라면 여기는 어떤 과제 수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의도 있는 행동,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실 무리하게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출제가 되겠다. 그러면서 뭐 미숙하다, 비협응적이다 이런 말을 붙이겠지 뭐.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정의를 쓸 수 있다 해서 해봤는데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게 진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의 출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출제가 거의 빵에 수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뭐 이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 단계입니다. 성숙 단계를 보면 됩니다. 애매한 거 말고. 자, 성숙 단계를 가니까 통합, 협응력, 효율, 정확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는 안 정확하다며. 그치? 그러니까 아까 거보다는 안 정확하지만 여기에서는 정확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협응력을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통합과 협응력, 그 다음에 효율과 정확성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을 성숙 단계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면 기초 단계는 그게 안 되어 있는 단계겠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응, 조절력이 향상되기는 하지만 경직되어 있고 유연성도 부족하다. 뭐 이 정도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정의를 뭐 나올 가능성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보는 거는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구분만 할 줄 알자.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초기, 기초, 성숙. 초기, 기초, 성숙. 초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초보 운전은 2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는 초기성 이렇게 해서 초기성, 반초기전, 그리고 기에서는 초기성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용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나? 다른 것들 초기, 기초 여긴 안 나와 있네. 일단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성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최초로 시도했다. 그 다음에 정확하다. 근데 이게 뭔가 발달되긴 하는데 다소 경직되어 있다. 이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이동, 이동, 조작 동작은 우리가 기본 동작으로 해서 다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 전문화된 동작을 가게 되면 7세 이후 그 다음 초등학교 아동기를 거쳐서 이제 지속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기로 가게 되면 뭔가 일반적인 운동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각종 동작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좀 더 막 이러니까 사실상 되게 추상적인 용어죠. 그래서 과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운동 능력이 발달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복합 동작 기술이 나타난다. 잘 구분이 안 돼요. 사실 진짜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게 되더라. 이용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운동을 경쟁적, 오락적 활동, 스포츠, 레크레이션에 이용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용기. 그 다음에 일반적. 그 다음에 복합. 뭐 이 정도로 해서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과응이 나올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정의가 없어서 적어놓긴 했는데, 그죠? 암기까지 할 건가 싶긴 하네요. 그죠? 스포츠에 관심을 두고 뭔가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단계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단계다. 전문화된 동작은 이 정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초보 운동, 그죠? 초보 운전 단계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되느냐. 사실 뭐 이 부분은 좀 특수해서 좀 더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 일단은 아까 비이동 동작을 이제 안정성 또는 이제 안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 안정 동작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중력을 일으키며 직립 자세를 유지하는 것들 비이동 동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주위 환경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동 동작, 팔을 뻗어 잡고 놓으면서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조작 동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작이라는 것들 자체가 사물을 능숙하게 다루다, 조작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물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 물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물체에 힘을 주거나 추진적 동작, 힘을 가하거나 힘을 받는 뒤에 가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차분한, 안정한, 안정된 이런 단어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거 아까 앞에 있는 거예요. 아까 뭔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의도적인 신체 운동이 시작이 되긴 하지만 첫 번째로 보는 게 안정성이고요. 이것도 뒤에 가면 나와요. 안 쓰셔도 됩니다. 몸을 축으로 해서 장소를 옮기지 않고 움직이는 동작, 해서 비이동 동작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제자리 동작이라고 고시문에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맞겠지? 제자리 동작 고시문 한번 봐보세요. 제가 고시문을 완벽하게 암기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정성. 자, 계속되는 중력에 저항을 해서 머리와 목의 통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 이렇게 목을 잘 가누지 못했을 때 이게 초보 동작 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체간의 통제, 스스로 앉기와 서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체간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척추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척추동물이니까 몸 가운데 이 중축을 이루는 부분들을 체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의 정중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슴의 중심부를 지나서 생식기까지 이어지는 선, 이 인체의 중심선 있잖아요. 그 선을 이루는 부분들을 체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간이 통제가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어 운동 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코어가 바로 되어 있어야 고개도 통제가 될 것이고 뭐 처음에 앉지 못하는 이유가 내 코어를 이제 앉는 동작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내 코어가 유지가 됐을 때 서는 동작. 그래서 원래 로봇 만들 때 그래서 뭐 요새 휴머노이드? 하여튼 인간 닮은 로봇 만드는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왜냐면 그 로봇가 걷는 걸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바퀴 달린 로봇은 있는데 잘 걷는 로봇은 최근에 뭐 테슬라에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어려워하죠. 그런 게 왜냐면 이 코어를 유지를 굉장히 미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 막 다 안 치셔도 됩니다. 여하튼 그냥 머리와 목의 통제라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뭘 할 수 있다 정도만 체간의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머리와 가슴을 들고 그냥 구르기라고 하는 게 장소를 옮겼다라고 보는 교수님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동 동작으로 분류하는 교수님이 있긴 하지만 구르기라는 게 가장 이 코어를 유지해야만 올바르게 굴러갈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옆으로 픽 쓰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르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앉기. 혼자서 체간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서기. 중력에 대해서 근육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단계들까지 정도가 이제 초보 동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성, 중력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어서 뭐 기기, 걷기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 여기까지 걷는 단계까지가 보통 초보적 동작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물론 이제 걷기가 당연히 그 다음 단계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은 출제를 안 하겠죠, 교수님들이. 그래서 아까 출제를 할 때도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단순하게 걷는 게 아니라 어떤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계단에 두 발을 모았다가 그 다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들.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서 이제 확연하게 기본 동작과 초보 동작이 구분될 수 있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막 중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다음에 여기는 조작 같은 경우에는 닫기, 그다음 잡기, 그다음 놓기, 요 정도가 조작 기능 정도에 해당을 한다 하는 감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초보가 나올 확률은 매우 적긴 하겠지만 이 정도구나. 아예 그냥 구르기 정도, 앉기, 구르기보다는 여기 앉기 정도구나. 그다음에 서기, 걷기 정도구나. 앉기, 걷기, 닫기, 잡기, 놓기 요 정도 수준이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요렇게 평생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그림을 그려 놓은 것들이죠. 그리고 요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나중에 뭐 춤이라든가 체조, 게임으로 요런 활동들을 하게 하겠다. 요런 것들을 표현을 한 것들이죠. 그래서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그렇죠? 안정성. 그 다음에 이동, 조작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 단계에서는 앉고 서기, 그 다음 이동에서는 기기 걷기, 자 조작에서는 닫기, 잡기, 놓기 정도가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동작은 우리가 거기 가서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운동을 얘기합니다. 코어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적는 게 아니고 그냥 인체 이 머리 위에서부터 가상의 선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 중축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축성 움직임 또는 중축성 움직임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 이 안정성 동작을 중축성 움직임, 요 중축성 동작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정도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웠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정리를 하면 동작을 위함과 통한, 그 다음에 발달의 원리,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 능력의 발달 단계에서 뭐 반초 기전이 있었는데 뭔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 의도적인 게 시작되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운동, 그리고 나서 스포츠에 이용하는 것들로 구분이 되더라.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동작의 구성 요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